사람들이 급사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급사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들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2탄. 예. 오늘은 뭘로 찾아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증상에 했잖아요.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얼마나 위험한지, 예. 증상은 어떤지. 근데 이것만 알려드리면 사실 이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좀 그랬어.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혈관 질환의 예방법, 네.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지 이건 진짜 저도 궁금하네요. 그걸 5가지로 좀 정해서 얘기를 네. 해주신다고. 예. 이 혈관 질환은 앞서 말한 대로 사람들이 급사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가장 흔한 원인인데 이게 사망은 급사를 하지만 10년, 20년의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출혈이 일어나거나 경색이 일어났지만 네네. 그 전에 10년, 20년 동안 이 경색이 되기 그쵸. 전에 막 이렇게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생활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암 검진은 정말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저도 그쵸. 해본 것 같아요. 네. 너무 거기에만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혈관 질환도 검진이 있고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병변을 발견하면은 완치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빨리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네. 계속 막 중요하다 말만 안 하고 네. 막 이거 뭐야? 그래서 혈관 질환은 일단 첫 번째,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저질환 관리 잘 하시는 거예요. 기저질환. 기저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 딱 이 세 가지,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결국 우리 몸은 이 안에 있는 혈관이 어떤 수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도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수도관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요. 근데 우리가 100살이 될 때까지는 이 수도관이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까지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앞서 말한 이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면은 이 혈관에 녹이 좀 빨리 슬어요. 녹이 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실제 그쵸. 있는 수도관도 안에 녹이 쓰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언제 우리가 알아요? 결국 그 수도관이 터지거나 눈물 나올 때. 물이 안 나오거나 녹물이 나올 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미 그때 녹물이 나오거나 수도관이 터진 건 너무 늦은 상황이네요. 이미. 그쵸. 그쵸? 그 이전에 앞서 말한 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면은 그 녹이 쓰는 걸 훨씬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고혈압 환자분이면 약도 잘 드시고 네네. 당뇨 환자면 혈당 관리도 잘 네. 하시고. 근데 사실 관리를 하시면 그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관리를 하면은 건강 수명을 병이 없는 사람들과 유사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많은 연구들로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잘만 관리를 하자.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히 요새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맞아요. 추워요, 네. 추워. 또 이렇게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또 겨울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운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네. 왜냐면 운동하라고 맨날 하니까, 이런 그쵸. 사람들이. 근데 운동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따뜻하게 해야죠. 그쵸. 이렇게 추운 날씨는 우리 혈관을 확 수축시켜요. 근데 이 수축시키는 게 이미 앞서 말한 대로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병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막힐 수가 있겠구나. 그쵸. 그러면서 허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뇌 경색이 그쵸. 돌이킬 수 네, 없는.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부위에 따라서 치명적일 수도 있고 심장혈관 같은 곳에도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특히 운동을 하면서 혈관이 더 좁아진다? 그러면 심장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더 무리가 가겠네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TV 같은 거 보면 막 우통 벗고 막 이렇게 겨울에 맹수마처럼. 엄청나게 건강하신 분이 모르겠어요. 기저질환 하나도 없이 정말 건강하신 분이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도 기저질환이 있다. 항상 운동을 할 때는 뭐 목도리라도 하신다거나 모자를 쓴다거나 해서 내 체온을 좀 유지할 수 이게 있게. 진짜 중요하거든. 따뜻한 네. 털모자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체온을 좀 관리를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게 잘 생기는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요? 네. 이게 우리는 타입 A 퍼스널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혈액형이랑 다른 거죠? 달라요. 그쵸. 지나치게 경쟁적이거나 화를 잘 내거나 네. 타입 뭐, U 아니고 계속 해봐요. 계속 해봐요. 타입 A. 아무튼 그런 사람들 너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거를 좀 주체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보면은 뭐 영화 같은 데서도 욱할 때 심장 부여잡거나 이렇게 머리 쪽 이렇게 부여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내기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막 져갖고 막 이거 그쵸. 딱 치고 막 이러면 이게 너무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인데 너무 거기 심취해가지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뭐 골프장 같은 데서 필드에서 쓰러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멀기도 멀죠. 지나치게 경쟁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너무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을 조금 고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쉽지는 그게 않겠죠. 쉽진 않잖아. 뭐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더 스트레스 관리를 좀 더 맞아요. 하시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에 좀 경쟁적이거나 좀 쉽게 욱한다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들을 좀 잘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좀 네. 찾아보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의식적으로 그런 화가 결국 나의 어떤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좀 의식을 하시고 지나치게 경쟁적인 상황 그리고 타인에게 너무 화를 내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이게 나한테 위험할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좀 참기 쉬울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흡연이죠. 이거 담배는 뭐 빠지지 않는데요. 금연을 해라. 네. 또 너야. 금연이죠, 금연. 금연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담배 피잖아요. 정말 직접적으로 관상동맥을 수축시켜요. 심장에 밥을 주는 혈관들. 이런 작은 혈관들을 실제로 담배는 수축을 시키고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냐? 산소는 좀 덜 가게 해요. 심장의 부담은 더 가요. 근데 밥은 안 주는 거야. 밥은 안 줘. 그러니까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뇌경색 같은 게 생길 확률이 확 올라가요. 다행인 거는 이런 금연을 좀 하시면 한 3년 정도만 지나도 이런 비흡연자 비슷하게 이런 심근경색 같은 위험도가 좀 낮아지니까 금연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효과가 보고 계시는 있어요. 분들은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셔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 뭐죠? 네. 다섯 번째는 먹는 건데요. 먹는 거. 무슨 네. 말 할지 알겠어 이거. 건강한 식사인데 이게 좀 건강한 식사는 사실 정말 건강한 식사랑 운동 두 개 이야기하고 싶다. 건강한 식사와 운동. 그거 하나인데요. 왜 다른 유산소 운동. 욕심이 많아. 그러네.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애초에 6개라고 네, 네, 하든지. 건강한 식사는 뭐 당연한 거니까. 네.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그리고 1번이랑 관련이 또 그쵸, 있잖아요. 그쵸. 사실 네. 1번이랑 관련이 너무 당뇨, 깊어. 고혈압, 고지혈증과 고지혈증이니까. 식사는 관련이 있으니까. 하고 유산소. 유산소 네, 운동. 유산소. 근력 운동 이런 거, 요가 이런 거 말고 유산소. 근데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 네.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지나친 근력 운동은 이제 혈압 상승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주치의 선생님이랑 이야기해보고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운동의 강도를 강도가 있어요. 정해야겠다. 네. 그 강도가 있어서 그 강도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아. 막 너무 무리해가지고 갑자기 운동했다가 돌아가시거나 그쵸.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또. 뭐 그런 걸 또 새벽에 열심히 막 갑자기 강도 이렇게 하시다. 새벽에는 혼자 있었어. 이게 사람이 모자 안 쓰고. 네. 막 혼자 쓰러지고 이게 막- 아무도 발견 못하고. 네, 그래서 이게 또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해야 되고 유산소는 보통 우리가 한 30분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한 번에 30분 정도 하고 운동을 하면은 그 좋은 대사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근데 얘네가 운동을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럼 유산소를.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 누구에게나 다 추천할 수 있는 건 조금 빠르게 걷기예요. 빠르게 걷기에서부터 조깅 정도인데 그 우리가 보통 중간 정도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걸으면서 혹은 조깅을 하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하려면 약간 호흡이 딸리는 정도. 이 정도 강도로 해주시는 걸 일단은 추천드리고 운동을 하면은 그 운동의 좋은 효과가 한 이틀 정도는 가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래도 이틀은 건너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이틀은 쉬어도 되는구나 했는데 이틀은 건너뛰면 안 된다. 네, 이틀은 건너뛰지 마시고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5번 이상을 추천드리고 아니 이틀은 간다면서 5번을 제일 좋은 건 5번 추천드리는데 약간 빠른 걸음으로 최소로 하려면 그렇게 한 할 번에 수 있다. 30분 이상? 최소 예. 3번 이상 해주시고 일주일에 5번. 네, 5번 이상 해주시면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아니 뭘 계속 5개라고 그래서 네, 회사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검진이 있어요. 검진이. 아까 말한 아까 말한 거. 혈관 질환 검진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혈관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특히 이제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장 혈관을 CT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뭐 심장 CT예요, 그럼? 네, 심장 NGOCT. 그렇죠. 관상동맥 CT를 찍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조영제를 안 쓰고도 찍을 수가 있는 게 그래요? 있어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이렇게 CT를 찍어보고 그러면 자기 심장 혈관 상태를 그냥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좀 좁아져 있는지 네. 건강한지 이런 그쵸. 것들이. 그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시술이 필요한지 괜찮다면은 그 이후에 뭐 3년이나 5년 뒤 그런 다른 정말 암 검진 하시는 것처럼 하면은 정말 많은 경우에 조기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머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앞서 말했던 생활 수칙들은 대부분 뇌 경색,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막히는 것들을 예방해주는 생활 수칙이에요. 뇌 출혈이 이런 뇌졸중의 한 20%를 차지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게 뇌 동맥류, 꽈리. 네, 뇌 꽈리, 보통 동맥류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건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첫 번째 증상이 뇌출혈일 수도 있어요. 이거 무서운데? 네. 첫 번째 증상이 출혈이라고요? 네. 그러면 그리고 뇌출혈은 뭐 아시겠지만 발생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네,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이건 무슨 검사를 해야 되나요? 이것도 뇌 혈관을 보는 이제 MRA도 있고 MRA라고 MRNGO 혈관을 보는 MRI가 있어요. 그걸 찍어보셔도 되고 그 혈관을 보는 CT도 있는데 보통 뇌 쪽은 MRA를 더 추천을 해요. 그래서 혈관을 보는 MRA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찍어보시면은 앞서 말했던 그 뇌 동맥류도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고 아주 작은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면은 저희가 시술을 통해서 완치를 할 수도 있어요. 코일링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앞서 말했던 뇌 경색들도 결국에 이 혈관이 좁아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쵸. 이것도 내가 어디가 얼마나 좁아져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 MRA를 찍어보면은 나의 뇌 혈관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면은 그쪽에 대해 뭐 시술을 하거나 약을 쓰거나 예방하는 또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어서 예방하는 생활 수칙도 있고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는 툴도 있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급사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들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환이 진짜 네. 무서운 게 암은 진단된 날 갑자기 어떻게 되진 않잖아. 맞아요. 네. 근데 뇌출혈이나 뇌졸중은 진단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는 그 전날로 못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사망할 수도 있고 좀 심각한 후유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예방하는 생활 수칙이랑 조기 검진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저희가 오늘 드린 이야기 명심하시고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꼭 지켜야겠네요. 뭐 네. 저희부터. 예. 예, 이제 저희가 슬기로운 건강생활 이제 2탄에서 이제 네. 혈관 질환, 그러니까 혈관 질환의 어떤 예방 수칙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제 저희로만 헤어지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들 이제 1탄에서는 내 편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2편으로 끝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신 저희가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 준비했죠? 정확히 일주일 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1월 10일 수요일이죠. 예, 11월 10 수요일 오후 9시에 아. 저희가 라이브를 합니다. 네. 라이브를. 그 AB의 생명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이제 그 슬기로운 건강생활을 지금까지 보시면서 뭐 우리가 불면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정말 또 많은 이야기 혈관 했죠. 질환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다이어트도 했고. 다이어트, 스트레스, 그래서 입냄새. 입냄새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경품 추천도 있다고 하니까 네.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전 질문들도 저희가 좀 받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도 댓글을 좀 이런 게 좀 궁금하다. 꼭 뭐 저희가 했던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주제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신과 의사, 내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질문들 아니면 뭐 의사나 병원, 의학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이제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 네.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뭐 또 하실 말씀 없어요? 라이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감, 그런 거야. 각오. 자기가 다 말을 해놓고서는 전 빨리 라이브에서 뵙고 싶어요. 네, 저도 막 참을 수가 없네요. 아니, 각오 이런 거 없어요? 소감? 각오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할 거다. 뭐 라이브 때 뭐 글쎄요. 진짜 의사가 나는 진짜 의사니까 그런 거 네네. 있잖아요. 뭐 라이브 때 얘네가 이상한 소리 하지 않도록 예. 제가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항상 내과 라이브를 해야죠. 의사라 의사들의 의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본인이 좀 이런 관리자라고 아, 생각하는 네. 것 같고 사실 제일 불편한 질환은 또 이비인후과잖아요. 11월 또
10일이면 되게 추울 텐데 맞아요. 콧물 예. 나고. 콧물 예. 나고 할 때 궁금한 네.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또 저는 뭐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다음 주 라이브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예. 어쨌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